안녕하십니까? 일본어를 알려주는 남자 황금택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단어뿐만 아니고 이제 문법도 정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문법 수업을 시작을 할 텐데 부담 없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문법의 주제는요, 제가 생각하는 외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세 가지 서술어에 대한 이해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들어서 이해를 못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짜증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한 번 말고 여러 번 듣고 이해를 하셔야 하고 이게 처음과 끝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 번 보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보시면 공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처음 한 번에 듣고 이해를 못 갖다 하신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 없이 들어주도록 하세요.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세 가지 서술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가장 기본 개념인 품사에 대한 개념을 오늘 먼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품사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품사란 무엇일까요? 품사 보시나요? 이게 품사라는 건데 한자로 무슨 뜻이냐면 이 사자는 아시다시피 짧은 말 사라고 합니다. 짧은 말들을 사라 그래요. 품은요, 물건을 품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물건과 물건들을 얘기를 하는데 딱 보시면은 위에 동그란 것도 네모난 것도 물건이고 아래 작은 물건들도 물건이에요. 근데 이 물건이 막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고 위에 큰 것 하나, 작은 것 두 개가 아래 있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고 있잖아요. 뭔가 물건은 물건인데 체계적인 물건의 집단을 품이라 그럽니다. 품사란 말은 뭔가 정리된 체계적인 말들의 집단이란 뜻이겠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있는 언어 학자들이 우리가 한국어랑 뭐 영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한국어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언어가 되게 다르게 느껴져요. 영어도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고 많이 어렵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요, 모든 언어가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잘 몰라서 모르는 거지 언어가 다 비슷하대요. 그래서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구성 요소를 품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품사가 언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어느 나라 언어는 뭐 맵품사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네 개 품사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모든 언어는 공통적인 구성 요건입니다. 이게 모든 언어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요소가 명사와 형용사와 동사와 부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명사는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름 명자에 짧은 말 사죠.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뭔가의 사물의 이름이에요. 뭐 핸드폰, 사람, 동물, 여권, 스피커, 마우스, 컴퓨터 이런 것들 사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형용사죠. 형용사란 말은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상태. 이 말은 즉슨 크다, 작다, 춥다, 덥다, 빠르다, 느리다 이런 것들 모든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형용하다, 꾸민다는 말이에요. 이게 꾸미는 말입니다. 이것도 넘어가시죠. 간단하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죠. 복잡하게 하면 헷갈리시니까. 다음 이제 동사 갑시다. 동사. 동사는 이게 움직일 동자죠. 그리고 짧은 말 사죠. 움직임에 대해서 움직임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동사입니다. 동사 뛰다, 걷다, 달린다, 말하다, 공부하다 뭐 이런 것들 다 동작을 나타내는 말들이 동사예요. 너무 쉽죠? 이게 동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사는요, 이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해요. 간단히만 정리하고 돌아갈게요. 부사는 형용사와 동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끔 부사가 부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이 부자가 도울 부자라는 뜻이거든요. 돕는 말이죠. 돕다, 이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도와줘, 이런 말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와준다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너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네가 있으면 좀 쉽겠는데 네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실제 도와주는 말은 없어도 내가 힘든 거지 결국 다 할 수는 있어요. 이 부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부사는요, 문장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무척, 잘, 너무 바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이런 것들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이죠. 이런 게 부사입니다. 그리고 동사는요, 빠르게 달린다. 달리다라는 게 동사잖아요. 근데 빠르게, 느리게 이게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사를 꾸며줄 경우도 있어요. 빠르게, 느리게 이런 것들이 부사입니다. 또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미친 듯이 빠르게, 그러니까 정말 미친 듯이 이 두 개가 정말이 미친 듯이도 부사죠. 빠르게로 꾸며줬으니까 빠르게 정말 미친 듯이 빠르게 달린다. 이 말은 달린다는 동사인데
빠르게 미친 듯이 이거 다 부사예요. 정말 빠르게 미친 듯이 이거 다 부사예요. 부사가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부사는 부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사는 없어도 문장에 아무런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사는 문장이 복잡할 때는 부사를 다 없애고 해석을 하면은 문장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이거 요령으로 알아두시고 우리 방금 전에 품사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품사란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분이죠. 근데 그 성분이 크게는 4개입니다. 그 4개가 첫 번째는 명사, 두 번째는 형용사, 세 번째는 동사, 네 번째는 부사입니다. 이 중에 명사, 형사, 동사가 중요하고 부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동사예요. 지금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모든 언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사입니다. 모든 동사가 모든 문장을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서술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3가지 서술어. 오늘 공부할 부분은 3가지 서술어입니다. 3가지 서술어는 아까 제가 명사, 형사,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3가지 서술어는 1번 명사 서술어, 2번 형용사 서술어, 3번 동사 서술어입니다. 이거 좀 약간 생소하시죠?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단어예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근데 한번 어떤 뜻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 서술어가 있습니다. 명사 서술어는 문장을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아래가 명사 서술어예요. 볼게요. 나는 소년이다. 너는 소녀다. 사람은 동물이다. 이런 것들이 명사 서술어입니다. 주어가 나오고 명사 이다 혹은 다로 끝나는 문장이 명사 서술어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명사 서술어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요. 주어 이가가 나오고 명사 다 혹은 명사 하다가 아니고 명사 이다죠. 이다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문장들 되게 쉬워요. 되게 많아요. 뭐 만들기만 하면 돼. 사람은 동물이다. 닭은 새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새는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명사를 넣어서 대명사, 명사 혹은 명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명사 서술어입니다. 되게 쉽죠? 근데 이거 뭐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모든 문장의 3분의 1은 명사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 형용사 서술어입니다. 형용사 서술어는 아래에 나온 문장 보시죠. 날씨가 춥다. 그녀는 예쁘다. 키가 크다. 이런 것들이 형용사 서술어죠. 아까 형용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 형용사가 주어가 나오고 나서 붙기만 하면은 형용사 서술어예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서술어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 서술어는 무슨 뜻이냐면 서자가 순서라는 뜻이에요. 술은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는 긴 말을 어라고 해요. 짧은 말을 사라 그러고. 서술어를 해석을 하자면은 순서대로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무슨 순서대로 말해? 이게 이거예요. 주어가 나오고 그 뒤에 순서대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나오고 뒤에 나오는 말 이게 서술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장에서는 명사서술어 문장에서는 소년이다, 소녀다, 동물이다 이게 서술어겠죠. 그리고 형용사서술어는 춥다, 예쁘다, 크다 이런 게 서술어겠죠. 앞에 나온 게 주어니까 은이나 이가, 은는이가 앞에 나온 게 주어니까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온 게 서술어입니다. 이걸 보고 서술어라고 해요. 명사서술어는 당연히 이 서술어가 명사란 뜻이고 형용사서술어는 이 서술어가 형용사란 뜻입니다. 제가 아까 먼저 설명을 드려야 했는데 깜빡했어요. 다시 들어갈게요. 날씨가 춥다. 그녀는 예쁘다, 키가 크다 이런 것들이 형사 서술어입니다. 그리고 이 형사 서술은 구조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어 이가 혹은 은는 이 나오고 형용사 다, 형용사 하다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게 형용사적 서술어예요. 이것도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사 서술어입니다. 당연히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서술어겠죠. 근데요, 이게 동사 서술어는 약간 복잡해요. 동사에 자동사라는 게 있고 타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타동사를 먼저 듣는 게 헷갈리지 않으시고 타동사라는 건 뭐냐면요. 필연적으로 이 동사의 성격상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대상이 존재하는 동사가 타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다, 무엇을 던지다, 무엇을 읽다 이런 것들이 타동사예요. 내가 밥을 먹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요. 내가가 주어죠. 밥을 먹다. 행동에 밥을 먹는다잖아요. 그 행동에 먹다라는 행동의 대상이 밥이에요. 이거를 목적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목적어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공을 던지다. 내가 공을 던지다. 그녀가 공을 던지다. 그녀가가 주어죠. 그리고 공을 이게 목적어죠. 그리고 던지다. 던지다라는 동사는 필연적으로 목적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녀가 던지다. 이거 좀 약간 뭔가 어색하잖아.
이 던지다라는 동사의 본질상 이 던지는 대상이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던지는 대상이 존재하는 동사가 타동사입니다. 책을 읽다. 나는 매일 책을 읽는다. 나는 주어죠. 내가 주어죠. 그리고 책 이게 목적어입니다. 읽다 동사죠. 읽다의 목적어는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동사는 주어가 주어 이가 그리고 목적어 을을 동사 다 혹은 동사 하다라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동사가 나오죠. 자동사는 반대로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기만 하면 돼요. 이 동작에 대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다, 오다, 일어나다, 눕다 아래 동사들이 있어요. 가다, 주어가 가기만 하면 돼. 오다, 주어가 오기만 하면 돼. 주어가 일어나기만 돼. 주어가 누우면 돼요. 이 동작은요 행동의 대상이 필요가 없어요. 주어가 그 행동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의 대상이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는 필연적으로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 있는 이가 이렇게 나오고 동사 다 혹은 하다로 끝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세 가지 서술어예요. 근데 세 가지 서술어 중에 동사 서술어는 타동사 서술어, 자동사 서술어로 나뉘죠. 이 네 가지 기본 문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모든 문장들을 볼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일본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한국어든 인간이 쓰는 모든 언어는요. 이 네 가지 형태의 언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일본어 공부를 하실 텐데 우리가 볼 모든 언어는 이 네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니면 비문입니다. 문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는 걸 예상을 하시고 문장을 보셔야 돼요. 이 문장을 보실 때 이게 무슨 문장이지? 그러면은 해석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어 처음에 중학교 가서 영어 공부했을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있잖아요. 그게 명사적 서술어예요. 어떤 언어는 명사적 서술어가 가장 기초입니다. 일과에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책을 보실 때 이 기본, 기초, 중급까지 가는 과정은 언어의 중급까지 가는 과정, 기초 과정은 이 네 가지 문장을 이해하고 듣고 말하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시면 기초가 끝나요. 언어의 기초가. 그리고 이 기초가 끝나면 사실자에서 단어를 알잖아요. 명사, 형사, 동사, 부사를 알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개념의 말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다들 이 기본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시고 막 어려운 걸 하시려고 하세요. 이 네 가지만 확실히 알아도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알아듣질 못하겠죠. 근데 못 알아들어도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면 다시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언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뭐 이게 쉽다고 다들 대충대충 하시는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를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뜯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사서술어, 형사서술어, 동사서술어가 끝나면 기본 일본어 수업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중급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본 네 가지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부터 명사서술어, 형사서술어, 동사서술어 하나하나 이잡듯이 잡으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거 보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 있으면 추천도 해주시고 댓글 질문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다 대답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